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쌤의 허윤기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세를 어떻게 분담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 분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죠. 반드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도 관심들이 많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속재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상속세 분담 문제도 어떤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율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이런 그 상속세율에 관련된 자료는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구간별로 누진세율로 그 세율을 매기고 있죠. 그래서 1억 이하는 10%, 그 다음에 1억 초과하면 20%, 5억은 30%, 10억은 40%, 30억 초과하면 50%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각각 구간의 세율을 곱한 다음에 누진 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이제 계산하게 되고요. 그러면 상속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상속인이 이제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고,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라고 하더라도 수유자,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받은 사람, 이런 분들도 상속 재산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 상속세는 특징이 상속인 중 누가 내도 상관없는 세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상속세 보통 연대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하죠. 자기 부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속세까지 같이 연대 납부를 하기 때문에 누가 내도 상관없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누구에게든 상속세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연대 납부 의무가 전체 재산에 대해서 연대 납부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하는 좀 특징이 있고요. 그 한도 내라면 상속인 본인 고유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상속 포기를 해도 상속세를 내나요?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상속 포기하신 분이 사전에 증여를 받으신 게 있다면 이 증여도 결국은 상속으로 받은 거라고, 미리 받은 상속이라고 봐서 사전 증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아까 보셨던 동일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상속세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피상속인 전체 재산을 기준을 삼아서 하는 것이고요. 증여세는 상속인별 수중 재산을 하기 때문에 같은 세율을 곱해도 피상속인 전체 재산 더 큰 금액이 곱하기 때문에 누진세율에 의해 가지고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증여세는 그 받은 사람별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율로 매겨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세로 인해서 증여세가 적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속 과세 재산에 망인이 돌아가시면은 상속 재산을 전체 재산을 파악할 때 사전에 증여된 재산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다음에 증여를 받았을 당시에 증여세를 낸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증여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속 포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전에는 증여세를 좀 적게 냈기 때문에 상속세로 재계산하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납부 의무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를 조금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같은 재산을 증여로 줬을 때하고 상속으로 처리했을 때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사례로 조금 구성을 해봤습니다. 모친이 3남매에게 30억의 재산이 있었는데 사망 5년 전에 10억씩 각각 이제 동등하게 10억씩 나누어서 30억을 증여했을 때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을 하면 각 받은 재산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 9.5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모든 세금에는 거의 이제 공제 조항이 있죠. 그래서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친족공제, 특히 이제 직계 비속억한테 했을 때는 5천만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10억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라 9.5억에 대해서 증여세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 중에서 5억 이상 구간이기 때문에 30%가 적용이 되고요. 계산을 해보면은 9.5억에서 30%를 곱하고 아까 누진공제 6천만 원을 빼면 각각 그 세 남매가 각각 2.25억씩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합계는 6.75억을 납부하게 될 것이고요. 이걸 만약에 증여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유언이라든지 아니면 협의로 인해서
각각 10억씩 나눠 가진 경우라면 증여가 아니라 상속세에 이제 가세표준에 적용되게 되는데 이거는 각각 받은 금액을 재산으로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피상속인 재산 30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공제가 증여보다는 좀 많이 되는데 특히 이제 뭐 배우자 없이 돌아가셨다면은 일괄공제 5억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 가세표준은 25억이 되고요. 이 25억에 10억 이상 구간이기 때문에 40% 구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5억 곱하기 40% 하고 마찬가지로 누진공제 1.6억 하면 8.4억이 되는데 비교를 해보자면은 상속세일 때는 8.4억, 증여세일 때는 6.75억이 나오니까 증여했을 때보다 1.65억을 더 많이 부과하게 됩니다. 이 다음으로는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 의무와 연대 납부 의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별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속세 납부 의무는 본인 부담분입니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내가 납부해야 될 부담분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건데요. 뭐 간단합니다. 전체 상속세가 나왔을 때 거기에 일정 비율을 곱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내가 받은 재산 비율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계산은 되지만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산식이 있고 이 산식은 좀 복잡해가지고 여기에 표시는 안 했지만 어쨌든 내가 받은 비율대로 된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대 납부 의무는 이처럼 내가 부담해야 될 부분만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상속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까지 내가 연대 납부 의무를 지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전체 상속세가 나왔을 때 전체 상속세를 연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금액, 그 상속으로 얻은 이익 한도 내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 납부 의무가 있다. 뭐 구체적으로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 적극 재산, 그 다음에 빚이 있는 거 있으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부채 총액은 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책임져야 될 개인 상속세, 본인 부담분,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 상속세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사례로 설명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좀 사례를 구성해 봤습니다. 사전증여가 있으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증여는 없고 배우자 중에 한 분 없으신 상태에서 모친이 뭐 갑을병에게 90억을 각각 40억, 30억, 20억 상속을 했고 대략 이 정도 90억 정도면은 뭐 공제 규정 빼고 뭐 하면은 대략 36억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억이 상속세가 나왔는데 그럼 본인 부담금은 얼마냐? 이 비율대로 4대 3대 2대로 36억을 16억, 12억, 8억, 30 그래서 합계 36억 이렇게 이제 본인 부담금은 이렇게 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연대 납세 한도 다른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책임져야 되느냐? 전체 36억인데 갑이 받은 금액은 40억입니다. 여기에 이제 부채가 없다라고 치면 총 40억 한도 내에서 하는 건데 결국은 자기 부담분 빼면은 24억 정도가 다른 사람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어쨌든 총 그 상속세가 36억이고 내가 받은 재산이 40억이니까 결국은 40억 한도 내에서 36억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연대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을과 병 같은 경우에는 12억은 자기 부담분이고 그 다음에 총 그 자기가 받은 금액이 30억이기 때문에 36억 중에 30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18억만 연대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병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받은 재산이 20억이기 때문에 36억을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받은 20억 한도 내에서 자기 부담 부분 빼고 12억만 책임을 진다.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연대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속인들 간의 상속세 신고나 납부를 서로 미루는 경우 이런 경우 뭐 많이 있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6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속세 신고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납부도 해야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미루고 눈치 보면서 최종적으로 신고까지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상속세를 납부 안 해서 체납하면 국세청은 당연히 피상속인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강제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에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체납해서 공매 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가 무슨 의미냐면 부동산이 아니라 뭐 예금만 남겨놓으셨는데 그 예금을 이미 상속인들이 나눠 가지고 그 상속인들이 그걸 뭐 소비했거나 다른 데로 이체를 했거나 하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을 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속인 고유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을 할 수 있고 단 상속 재산을 받은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신고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산세 발생하는데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그 납부세액의 20%, 40% 요거는 이제 부정행위일 때 가산이 되는 거고요. 납부 불성실은 지연이자라고 보시면 되고 10만 분의 22, 지연 1당 연 8.0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세액 공제 3%는 기한 내에 신고를 했다면 세액공제 3%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제 못 받는 그런 불이익도 있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누군가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이런 피해가 없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상속세 전체 금액에 대해서 1인이 대납한 경우 너무나 당연한 게 연대 채무자로서 변제를 했다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가지고 다른 사람 부분을 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 법원에서 이제 확인했고요. 그래서 대납한 경우에는 구상권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분쟁에 있어서 그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속세를 어떻게 분담하고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법선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